안녕하세요. 이옥순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이성애지요. 태인 문화사 출판. 제3장 책에서 시작해 삶의 현장 속으로. 75쪽 청와대로 간 아이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뉴스를 들었다. 청와대 관람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5학년 담비가 4학년 반에 파워포인트를 가르쳐주러 왔다. 담비는 주말에 청와대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했다.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할머니 우리도 가자 하고 아우성을 쳤다. 그 말에 청와대를 구경만 하러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와대와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 책을 읽고 가자고 했다. 아이들은 어찌됐든 청와대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수업이 끝난 후 엄마들에게 연락해 날짜부터 정했다. 다행히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일요일 오후 3시로 맞춰줬다. 분당에서는 아직까지 8명으로 예약했다. 일정을 맞췄으니 책을 알아볼 차례다. 4학년은 6시 반과 7시 반 두 반이다. 두 권의 책을 선정해야 했다. 청와대가 어떤 곳인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검색으로 알아본 후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백성열 기자가 쓴 청와대와 박병호 프로듀서가 쓴 대통령 어디까지 아니로 정했다. 이 중 대통령 어디까지 아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4학년 마음이가 대통령에게 초대되어 대통령의 일상을 체험한다는 이야기다. 아이 눈높이에 맞게 청와대 이야기와 대통령의 활동이 쉽게 쓰여 있었다. 청와대 책은 청와대에 깊이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4학년 아이가 읽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기자처럼 취재하는 식으로 읽게 하고 취재한 내용으로 퀴즈놀이를 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프레스 센터는 뭐 하는 데예요? 중간이 뭐예요? 몇 번이나 물었다. 얘들아, 이 책이 어렵긴 어렵네. 일단 그냥 읽어봐. 청와대 가서 실제로 보면 이해가 될 거야 하고 말했다. 드디어 청와대 가는 날이다. 아침부터 불볕더위가 예상되니 야외 활동을 삼가라는 폭염주의보가 떴다. 엄마 오늘 안 가는 게 좋겠어요. 36도가 넘는데요.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했다. 큰일이다. 지금 와서 못 간다고 하면 아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딸에게 전화를 했다. 어미야, 날씨가 더워서 못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맥 풀릴 거야. 청와대를 못 가면 다른 데라도 데려가야 하니 무리가 되더라도 가야겠다. 전화를 끊고 재배하고 나섰다. 12시 10분 약속 장소인 람진의 주차장에 아이와 엄마들이 모였다. 얘들 엄마들은 할머니 어떻게 해요? 아이도 아이지만 할머니가 더 걱정돼요.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도는 아직 괜찮다고. 그때 6인승 밴이 우리 앞에 멈췄다. 랑이 엄마였다. 원래 우리는 압구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청와대까지 걸어갈 예정이었다. 사전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태워다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일 이 더운 날에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갔더라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랑이 엄마는 차 안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놓아 아이들은 장난치고 떠들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첫 가문인 준축안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책에서 사진으로만 본 준축안 앞에 서자 와 준축안이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준축안은 청와대 프레스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전에 책을 읽고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알았다. 만일 그냥 와서 건물만 봤더라면 저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는 주중간에 사람이 많아 외관만 보고 대통령 간주로 올라갔다.
간주로 가는 길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형형색색 꽃이 피어 있었다. 아이들은 어려도 여자인가 보다. 꽃이 피어 있는 데서 사진 찍느라 웃고 떠들었다. 나도 이 길이 좋았다. 간간히 그늘도 있고 정교와 예스러운 건물과 녹음이 어우러져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간주에 들어왔다. 대통령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 세상에 제일 화려하고 비싼 물건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냥 영양집과 다를 바 없는 진실이며 하물며 간접이들의 장독대까지도 일반인 집과 별 다를 게 없었다. 아이들과 사진 몇 장을 찍고 간절을 나왔다. 햇볕에 걸어다닌 아이들 얼굴이 새빨개졌다. 도리등에서는 땀이 흥건하게 흘러나와 옷을 짜야 할 정도다. 아이들이 더위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얘들아, 200m만 내려가면 영빈관이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할 거니까 조금만 참자 하고 달랬다. 앞서 가던 랑이 엄마가 멈춰섰다.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랑이 엄마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영빈관으로 들어가려는 관람객이 수백 미터나 줄을 서 있었다. 영빈관에 들어가려면 2시간 땡볕에 서 있어야 할 지경이다. 영빈관 안에 수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이 나오는 만큼 들어가는가 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 다음 사람이 들어갈 텐데 밖이 더우니 나오지 않아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안내원이 알려주었다. 영빈관 내부는 동영상으로 보기로 하고 휴게소로 갔다. 휴게소도 사람이 많아 시원하지도 않고 자리도 적어 우리 일행은 이쪽 저쪽 테이블에 흩어져 앉아야 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한 곳으로 자리를 잡고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로 데워진 몸을 식혔다. 청와대를 다녀온 후 천하대 다녀온 소감을 글로 썼다. 책만 읽고 현장을 답사하지 않으면 공허한 지식이 될 뿐이다. 청와대라는 주제로 어려운 책도 읽고 무더위에 고생은 했지만 고생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거다. 이번 청와대 견학은 내가 더 늦기 전에 아이들과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살아있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